네, 경제판 돋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70달러 선을 넘어설 때만 해도 벌써 또 70달러가 넘었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거의 80달러 선을 넘보고 있는 유가입니다. 어디까지 고공행진할까요? 관련된 이야기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어제도 지금 치솟으면서 다시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지 저희가 다양한 이슈는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보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8.93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장 대비로 보면 1.79% 오른 겁니다. 그 전날에 이제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는데 이제 간밤에 또 이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83달러 넘어서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 한 이틀간 국제 유가가 오른 거에는 이제 오펙 이슈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하고 거기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오펙 협의체 이게 이제 합쳐져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현재 시간으로 4일에 장관급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화상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다음 달에도 하루에 이제 40만 배럴 증산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이제 석유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으니 좀 추가로 증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더 증산하는 건 힘들고 현재 증산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약간 좀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었는데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가 다음 달 4일에 열리거든요. 이 회의 때는 아마도 이제 변화하는 수요 공급 전망 반영해서 원유 생산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은 좀 있긴 한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움직임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유가가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건데 오펙 플러스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또 공급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면 당연히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오펙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플러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활동 재개되는 수준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또 유가가 오른 이제 공급 요인을 좀 제한하는 이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제 미국을 강타했잖아요. 요 아이다가 석유 생산 시설 밀집해 있는 이제 남부의 멕시코만을 이제 타격을 했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산유량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원유 재고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원유 재고 보니까 과거 이제 5개년 평균 수준을 계속 하회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철 난방하려면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그렇죠.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를 이제 원유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올해 겨울철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북반구에서 이제 겨울철 라니냐가 발생 확률이 지금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라니냐라는 거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이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이제 지속되면 라니냐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70%에서 80% 정도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북반구의 온대 지역에 이제 겨울철 기온이 낮아져서 겨울철 에너지 수요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부족을 해서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말씀처럼 유가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말까지는 유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이제 연말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의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분석이고요. 일단 미국이 허리케인 이후로 이제 생산 차질이 빚었던 게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4분기까지 이제 연말까지는 조금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좀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지금 이유와 현황 한번 분석해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조에 대한 원인들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면서 2014년 10월 이후 다시 한번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야기한 공급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국제유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은 연일 주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죠. S-오일입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은 8월부터 공급 부족으로 전환됐는데요. OECD 원유 재고량은 글로벌 원유 시장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미 8월에 원유 재고량이 28.3배럴을 기록하면서 균형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즉 공급 부족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에 반해 글로벌 수요량은 회복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제 마진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정유 부분의 실적을 결정하는 변수인데요. 8월까지는 2달러 전후에 머물렀는데 최근에는 6달러를 넘어서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 부문은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 우상향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탄소 중립과 신에너지 분야 진출도 가속화할 계획인데요. 올 초 수소 산업에 진출한 S-오일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회사는 석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SK에너지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일반유와 LPG를 매입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매 그리고 주유소 8개, LPG 충전소는 1개, 휴게소 1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회사로는 에너비스 솔라를 두고 있는데 이 회사는 태양광 전기 발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고배당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배당을 예년보다 크게 늘리면서 주당 4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전년 160원의 3배로 시가 배당률은 5%에 달합니다. 올 한 해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유팜입니다. 이 회사는 동물 의약품을 시작으로 바이오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업종은 다르지만 최근 이 회사가 카자흐스탄 BNG 광구를 운영하는 카스피안 선라이즈 지분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순손실의 원인이었던 광구 지분 투자 회사 상황이 개선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유팜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 지분 투자 회사를 지난해 처분했고요.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광구 운영사인 카스피안 선라이즈 지분 2억 2천만 원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골칫거리였던 이 카스피안 선라이즈가 최근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실적이 상승했고 대한유팜의 장부 이익도 덩달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한 테마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유가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 체크하고 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이제 유가가 크게 뛰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진입을 하다가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14% 강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극당 유화나 흥구석유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뛰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종목 쪽, 정유주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유업계 당연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가져봐도 괜찮겠죠? 일단 국제유가 뛰면 이제 바로 정유주의 그렇죠. 수익 개선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오르기 전에 이제 정유사들은 싼 가격에 사놓은 그러니까 이 원유가 이 재고 평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성은 이제 호재가 되고 있고 또 정유사의 수익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정제 마진을 봐야 되는데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 그리고 이제 수송비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뺀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정유업계에서는 사실 이 정제 마진을 배럴당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위축됐을 때 심지어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올라봐야 하는 1달러대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슬금슬금 올라서 올해 8월에는 정제마진 한 3달러대를 회복했고요. 또 9월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9월 셋째 주 정제마진 한 6달러 정도로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째 주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네. 과거 평균 수준이 6.3달러대니까 이제 거의 평균 수준에도 근접을 한 거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거의 그렇습니다. 돌아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석유 가공 제품도 이제 풍력별로 보면 4월부터 이제 휘발유 마진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7월에는 나프타 이제 정제 마진이 회복이 되더니 이제 9월에는 등유와 경유 마진이 회복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글로벌 여객 항공 규제가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9월 말에는 항공유 마진까지 이제 휘발유 수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지만 이제 가공해서 판매한 석유 제품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 커진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탄소 중립 정책 기조를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지금 거의 타겟이 이제 중국이 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뭐 우리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원유 수입을 이제 전년 대비 35% 정도 줄였거든요. 이렇게 원유 수입을 줄이게 되면 중국의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8월 달에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을 보니까 전월 대비로 한 19% 감소했어요. 그러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의 출력량이 줄었는데 그 바람에 뭐 발전용 LNG 수요가 늘고 뭐 경유나 벙커 CU 이제 수요가 늘면서 이것 때문에 경유, 벙커 CU의 정제 마진도 개선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환경적으로 정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근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사실 뭐 정제 마진이 거의 지금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던 정유사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국면입니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올 들어 유가 오르면서 사실 이제 상반기에 국내 정유 4사 하면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과 GS 칼텍스, S-오일 그리고 이제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 4개사를 말하는데요. 요 정유 4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4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중에서 뭐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3분기 마무리하고 오는 8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잖아요. 정유사들 사실 작년 3분기에는 다 적자였습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에 289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S-오일도 93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SK 이노베이션이 4,600억 원 가량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오일도 한 4,8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올리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 주가도 보면 SK 이노베이션 한 0.57% 올랐고요. S-오일은 1.8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정유사 쪽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처럼 지금 국제 유가 상승 이면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또 큰 대전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유가 상승이 궁극적으로는 탄소제로 정책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불거진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각국의 강력한 이 탄소제로 정책에 따른 이제 수혜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이런 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하는 이제 삼강 MMT 이런 데들 그리고 그린 수소 생산 사업 이제 추진하고 있는 코오론 글로벌 그리고 풍력 타워 업체인 CS 윈드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주로 꼽히고 있는데 뭐 최근 주가를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새 한 13% 올랐고요. 코오론 글로벌도 한 17%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지난달 30일에 탄소 배출권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ETF 4개가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ETF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뭐 30일에 상장해서 이달 1일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사흘간 거래가 됐는데 뭐 4개의 ETF 모두 이제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ETF들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치솟고 있는 유가와 관련된 현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유주 지켜봐도 좋겠지만 그 이면에는 공급 부족과 함께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